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어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 한능검 첫 회차인 73회차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나 뭐 제 유튜브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번 회차부터 제가 이제 한능검 시험 한 달 전부터 해품사의 한능검 수요 스터디라 해가지고 이 2025년 한능검 이제 대비를 위해 가지고 제가 약 한 달 동안 영상을 꾸준히 매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능검 관련된 질문 아니면 궁금할 만한 사항도 정리해드리고 한능검 공부 방법 및 전략 그리고 최종 적중 영상까지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제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한능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D4주 영상에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이제 한능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최근 한능검 기출 경향 및 공부 방법에 대한 걸 먼저 제시해드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교재인 해품사의 단기 기본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공부 전략을 저자인 제가 직접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재 구매자 관련 공지사항 먼저 전달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해품사의 단기 이론서 또는 기출 500제 교재 구매 내역을 카페에 인증해줄 경우엔 해품사의 한능검 킬러 OX 100선 2025년 버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카페 내 공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카페를 새로 개편해가지고 이건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능검 킬러 100, 100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최근 경향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자료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교재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 한정해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요 스터디 주제는 일단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르는 공부 방법, 그리고 2025년에 한능검 출제 경향 파악하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해품사의 단기 이론서 학습 방법, 그리고 지금쯤 물어볼 만한 자주 묻는 Q&A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드는 걸로 오늘의 수요 스터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일단 공부 방법.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습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뭐냐면 일단은 지금 첫 우리가 시작할 거는 이론 공부예요. 그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랑 불합격하신 분들을 제가 그런 습관, 패턴 같은 걸 분석해 보면은 일단 이론 공부를 잘하신 분들, 소위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게 교재라든지 강의 같은 걸 찍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말 구석구석 잘 공부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교재를 만들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일단은 여기 내용 자체에 대한 숙지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역으로 받아요. 거의 핵분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떨어지면 너희 시험 다시 봐야 돼 라고까지 말했음에도 그런 게 있었군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대한 숙지도라던가 내지는 이게 진짜 나올까요? 아니 해fun사 그렇게 강조한다는데 진짜 시험에 나와요? 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제 해fun사의 단기 이론서는 최근 그 심화편 개편 이후에 모든 회차를 제가 직접 분석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그런 우선순위라던가 빈출 키워드, 유형의 그런 접근 방식 이런 건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 그만큼 점수를 잘 받겠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한데 기출풀이, 이 기출풀이의 경우에도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풀이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그래도 진짜 합격하시고 싶다면 못해도 3급을 준비하더라도 5회 한 1급까지 준비하겠다면은 못해도 10회 이상을 푸는 게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이 이론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이론 공부만 했다고 합격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에요. 총을 쏘는 사람인데 총을 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내가 총 진짜 한번 쏴본 거랑 이거의 습득 과정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은 아주 짧게라도 조금씩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나 틀리는 게 너무 무서워요. 못 풀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너무 풀이를 늦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문제 풀이 자체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답을 안 해요. 이 오답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따 뭐 문제로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키워드 다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다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습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기출 풀이한 과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접근 방식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키워드 암기, 그러니까 키워드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한 이제 D2주쯤부터는 이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이제 D2주쯤 가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암기한 것만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한 4주에서 3주 정도는 일단 암기한 거라도 제대로 숙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2주 이후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힌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는 그 전략 같은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게 한능검이 공무원 시험 대체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방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뭐 계리 그러니까 우편직까지 다 이제 한능검 대체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얘네들 때문에 이제 이 한능검이 공무원 한국사 대체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진 경향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풀이를 지향하는 그런 게 있고 한능검은 어쨌든 간에 한능검스럽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이더라도 최대 한능검스럽게 문제를 다채롭게 내는데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공무원 대체했다고 난이도가 매번 높아져요.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 공무원 대체하면 저 한국사 1도 모르는데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들의 그런 합격을 위한 자신감 내지는 나 공부하더라도 나 못 떨어질 것 같아, 막 제 시험 볼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영상을 앞으로 보던 간에 우리 한 달 동안은 이걸 다 염두하시고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을 좀 잘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025년, 즉 최근 한능검 시험 경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회차에 따라서 특정 시기의 출제 비중 편차가 매우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는 몇 문제 나와요, 고려 시대는 몇 문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편차가 많이 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고대시대 한 10문제 나와요, 고려시대 한 5문제 나와요, 한 조선시대 12문제 나와요. 그러면 한 여기 내에서 90% 정도는 일치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좀 큰일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자도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네가 하도 문제 이런 비중에 맞춰가 되니까 출제자도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고대시대나 조선시대는 10문제 이상 나오죠. 근데 고려시대 별로 안 나오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고려시대는 별로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얘네만 잘 맞추면 어차피 합격점 맞추는 데 무리가 없겠지라는 그런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출제자도 그걸 알아가지고 막 특정 회차에다가 갑자기 고려시대 막 9문제, 현대 8문제 이러면서 기존과는 달리 이런 그런 출제 비중을 완전 랜덤으로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까지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어차피 현대 한 4문제 내지는 5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려가지고 대충 공부하죠. 자, 내가 보는 회차다 갑자기 현대 8문제 나와. 내가 현대를 공부 안 했는데 현대 8문제 틀리면은 여러분들 1급 못 받아요. 솔직히 사실상 다른 문제를 다 맞출 거란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특정 시기에 국한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최근 경향이 있고, 두 번째,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유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능검이 좋아한다고 제가 표현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능검에서만 특수
또는 유일하게 출제되는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최근에 약간 좀 수능 한국사 있잖아요. 수능 한국사가 지금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딱 수능 한국사 1급 따신 분들, 그러니까 1등급 받으신 분들이 저 이제 한능검도 준비해 보려는데 수능 교재라던가 수능 공부 나 1등급 받았는데 그 정도로 한능검 최소 3급 정도 딸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게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런 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한능검 시험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과목 관련된 시험인 수능이라던가 공무원 한국사랑 좀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문화유산 유형의 비중도가 너무 높아요. 뭐 불상, 탑, 유물 실제로 이런 거로 관련된 사진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은 문제 못 풉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시험에선 이런 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꼭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능검은 거의 의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국을 도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시풍속, 뭐 단오, 칠석, 뭐 추석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여성위인 이런 것처럼 다른 시험에선 굳이 안 나오는 유형인데 한능검을 들어오면은 이 유형까지 공부를 해야 되네? 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 솔직히 문화유산 유형 빼면은 출제 비중이 얘네들은 낮기는 낮아요. 낮기는 낮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가 시험을 그래도 최대한 잘 대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한능검 시험에서 이런 걸 좀 더 따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개념의 출제 빈도가 좀 증가했어요. 이건 아까 말했던 그런 공무원 한국사의 영향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어떤 키워드가 좀 잘 나왔다면 가끔씩 고득점 방지, 그러니까 만점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정말 까다로운 개념이 가끔 언급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대체로는 어쨌든 간에 기존 기출에서 거의 오답으로 나왔던 게 갑자기 정답 키워드로 삐용 튀어나온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차피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거의 한 번 나온 키워드라도 제가 최대한 다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 교재 다 외우시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제가 그 중에서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더 외워야 될 거 조금 더 덜 외워도 괜찮을 만한 거 다 분류해드렸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통합형, 복합 통합형 유형의 출제 빈도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단일 통합형이란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 시대 승려를 동시에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의천이라던가 진훈이라던가 이런 승려들이 보통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파트를 내면은 의천이라던가 진울 이 둘의 출제 비중 높거든요. 아마 지금 혹시라도 개념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이제 개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갈 거예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복합 통합형 유형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화폐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매 회차마다 새로운 주제를 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문제 풀려면 당연히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시기에만 국한해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문제 못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3급을 준비하신 분들 있지 않아서는 이런 거 조금 틀린다고 해서 뭐 불합격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더 고득점을 위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야 최근 시험 경향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강조했던 해품살 단기 이론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목차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별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있는 난이도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과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을 제가 좀 절충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물론 제가 이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유형 좀 쉬운 것 같은데? 아닌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주관성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체감도는 제가 최대한 수험생이 체감하는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제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3급을 따고 싶어. 3급을 따고 싶으면 당연히 난이도도 쉽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심화편 이후 회차들의 출제 빈도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그 출제 빈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출제되는지 다 표시해드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3급을 따고 싶다. 그럼 당연히 쉬우면서도 무조건 나오는 주제 이런 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한 내가 근데 2급까지 하고 싶어. 2급까지 하고 싶으면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높아가지고 버리면 안 되겠네? 라는 유형까지 가야겠죠? 당연하겠지만 1급을 따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고 출제 비중이 낮은 주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의 우선순위 잡고 싶다면 자 3급 쉬우면서도 일단 잘 나오는 거, 2급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단 중요한 주제는 최대한 학습한다 생각한다. 세 번째, 1급까지 한다면 당연히 빈출도가 낮은 주제까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난이도라던가 이 별표 정도는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일단 이런 주제들부터 먼저 파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높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키워드 판서 학습입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유튜브 원래 강의들은 여기 있는 키워드 판서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정도를 숙지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80% 내지 90% 정도는 이 테마, 각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했어요. 그럼 나머지 10%, 20%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 해당 주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판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발생하고 어떤 게 나중에 발생했지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흐름형 파트랑 이런 식으로 암기형 파트라 해가지고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 관련된 사례들만 정확하게 구별하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각 주제에 맞게 제가 내용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선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세부적인 주석이라던가 아니 빨간색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키워드를 당연히 먼저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넣어놓은 팁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알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10% 내지 20%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미처 저 키워드 판서에 못 넣은 내용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뒤에 본문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완전하게 숙지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추가로 학습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근데 보통은 이 키워드 판서에 넣어놓은 내용 자체로 제가 엔간해서 풀이할 수 있게 넣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미처 이거는 조금 너무 깊겠다 싶은 것들 아니면 좀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뺐던 것들은 여기에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각 주제 맞게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세부 주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제가 일일이 다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제가 이게 표시한 걸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암기 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광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정말 더 우선순위로 외워야 될 내용들은 다 표시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한 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실전 문제에서 해pun사 강조한 게 진짜 나오네? 라는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제가 기출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복습하던지 뭐 어려운 주제를 하던지 그런 거에 대한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 먼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 제가 주제에 따라서 조금 더
특정 사료, 그러니까 옛날 글, 기록, 그거 관련된 것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탑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에서도 내가 어떤 걸 보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조선을 공부했다? 그럼 고조선을 공부했으면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이게 고조선 다룬 거구나. 아니면 내가 부여란 국가를 배웠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 보고서 부여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다 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실제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만날 그런 사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예시 문항도 좀 같이 봐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사료 배웠어, 키워드 배웠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봤던 그 내용 갖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지금 연고라던가 사출도란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 형광펜을 쳐놨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도 보시면 여기에 연고라든지 아니면 사출도 이런 키워드가 대놓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해풍사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강조한 게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제가 대표 문항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렸고, 해설 보시는 건 뭐 똑같겠지만 제 교재에서 그나마 장점이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에다가 합격 팁이라 해가지고 이 주제에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좀 이런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겁니다 라는 부분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학습하시면은 조금 더 실전 문제 예시까지 접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 기출도 풀겠지만 그 기출에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만한 경향, 아니면 기존 기출에서 안 나왔던 그런 사례들,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복습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 기록 같은 걸 보고서 이게 그때구나, 이게 그거와 관련된 내용 다룬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외운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걸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는 이런 걸 잘 분석하고 해석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알맞게 적용하는 거, 그걸 위한 과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능검 기출에 나왔던 선지를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이 유형이 나올 때는 이런 선지를 주목하면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아까 봤던 이런 선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모두 취합해가지고 중요도, 그리고 각 선지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거 관련된 내용까지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커리큘럼 바탕으로 내용 잘 따라오시면 한능검 시험 대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되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Q&A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이번 수요 스터디 첫 주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질문 1. 하루에 몇 강씩 보는 것을 권장하나요? 뭐 A 시간씩 B일 동안 하면 C급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4시간씩 공부하면 1급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오죠. 뭐 아무래도 뭐 직장인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공시 준비 때문에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시간 맞춰가지고 최대한 여유롭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을 위해서 제가 꼭 이 시간을 공부해야만 합격하는 걸 제가 제시드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은 한 40시간 공부했더니만 합격했어요. 근데 어떤 수험생은 한국사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100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겨우 같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선순위 나눠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외우고 어려운 거 나중에 외우면은 충분히 합격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나눠놓긴 했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득하는지는 또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의 베이스, 습득 수준, 해당 회차의 난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회차가 겁나 어려워.
근데 그 다음 회차 또 겁나 쉬워. 그러면은 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난이도 편차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붙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붙을 거라 라고 100%는 장담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런 변수적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제가 절대적인 답장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해 첫 시험은 쉽게 출제된다. 또는 한 해 마지막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 시험 쉽다느니 뭐 방학 기간은 또 어렵다느니 뭐 마지막 시험은 뭐 불능검이라더니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자 제가 실제로 기출 분석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에 마지막 시험은 정말 어려운 회차였어요. 당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회차 그리고 가장 최근 회차의 마지막 시험은 합격자가 많은 쉬운 회차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실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예외 사항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 주장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 페이스 잘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기본편 정용 강의는 따로 촬영할 게 있냐 이런 질문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 찍을 생각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그래도 제 정규 강의 핵심 내용만 잘 파악하시더라도 기본편 수험생들도 조금 따라오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심화편 강의 보면서 이거는 꼭 외우세요 하는 것들만 조금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업로드되는 예상 문제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노베인데 이과인데 재수생인데 직장인인데 한국사 극혐하는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 모두 다 알맞은 방법으로 최대한 전략적 공부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의 내용을 모두 최대한 숙지하셔가지고 기출풀이에 잘 활용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스터디 첫 주제 내용 정리해드리면 최근 한능검에서 출제되는 키워드의 범위가 넓어지고 출제되는 유형도 보다 다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한능검 시험이 좀 어려워졌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한능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 전략, 공략 방법까지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즉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던가 키워드가 막 다 변한 건 아니고 좀 새로운 것들이 조금 추가된 거지 기존의 출제 방식이라던가 키워드가 어느 정도 그대로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1번은 선사시대 문제돼요. 뭐 마지막엔 통일 문제돼요. 이런 거는 엔간해서 크게 안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기존의 공부 방법에 추가적인 전략을 잘 곁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품사의 첫 수요 스터디 주제 마치고 그럼 다음 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실전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낸지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제 내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응용하면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D3주 영상까지 최소한 전근대사 일부 내용이라도 조금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 스터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